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드디어 시네아 4D에 대한 기본적인 강좌를 여러분들께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이제 시네아 4D 옥테인 렌더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옥테인 렌더러는 기본 시네아 4D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따로 유료로 결제를 하셔서 사용하는 외부 렌더러예요. 한 번에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2만원 정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으니 그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테인을 어떻게 어디서 사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란에 둘 테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옥테인을 설치해서 저는 이제 시네마 4D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 만들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이라 함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옥테인에서 의외로 물 만들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시네마 4D에서 먼저 플레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인의 위스와 하이트 크기를 전 10배 정도로 늘려서 이렇게 플레인이 좀 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옥테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 옥테인의 버튼을 누르고 라이브 뷰어 윈도우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반영이 되어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카메라를 돌리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해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눌러야지 볼 수 있는 스탠다드 렌더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옥테인 아주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옥테인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들은 잠깐 접어두고 바로 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라이브 뷰어 윈도우 여기를 누르고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패널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옥테인 렌더는 옥테인 전용 매터리얼이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이런 매터리얼을 만들지 말고 옥테인을 설치하셨다면 쉐이더 그리고 C4D 옥테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옥테인 전용 매터리얼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옥테인 매터리얼을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걸 끌어다가 플레인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옥테인 매터리얼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매터리얼의 기본적인 세팅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매터리얼 타입, 어떤 매터리얼 종류를 사용할 건가에 대한 옵션이 보이는데요. 디퓨즈, 글로시, 스페큘러, 메탈릭, 툰, 유니버셜, 지금 이렇게 6가지 종류의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디퓨즈는 반사가 되지 않는 깔끔한 표면이고, 글로시는 어느 정도 반사가 되는 그런 매터리얼 종류고, 스페큘러는 유리 종류고, 메탈릭은 메탈입니다. 완전 반사되는 메탈. 툰은 만화 같은 렌더링을 할 때 사용되는 매터리얼이고, 유니버셜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사용할 재질은 스페큘러 재질인데요, 스페큘러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사되는 것이 아예 없어서 이렇게 완전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약간 유리 같은 것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물도 유리처럼 이렇게 약간 투과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페큘러를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우선 이렇게 스페큘러를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를 눌러 광원을 먼저 만들 거예요. 저는 옥테인 데일라이트라는 걸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하늘이 나옵니다. 기본 시네마 4D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트 모양 레이어 옆에 햇님이 하나 붙었는데요, 이걸 누르면 옥테인 전용 옵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색이라든지 하늘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해의 크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검은색이 약간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얘를 내려서 그라운드 블렌드 앵글을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완전 노을진 그런 하늘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저는 낮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옥테인 데일라이트 이 레이어를 누르고 코디네이트를 들어가서 로테이션 T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낮과 밤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H는 아까 말했던 노스 오프셋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해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P는 이렇게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이 정도로 두면 이제 낮이 되었고, 어느 정도 스페큘러 재질이 하늘을 반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하늘이 뭔가 심심하죠? 그냥 그라데이션만 있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CG 같은 하늘인데, 모든 구름이나 하늘을 C4D 내에서 다 만들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HDRI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하늘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그걸 토대로 라이팅을 하는 기법이에요. Shift C를 누르고 HDRI Environment를 누르면 이렇게 옥테인 스카이라는 거에 옆에 옥테인 태그가 하나 또 붙습니다. 햇님과 같이 옥테인 전용 태그예요. 그리고 텍스처에 들어가서 이미지 텍스처를 누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늘 이미지를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봅시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까 눌렀던 이 햇님에서 내려서 믹스 스카이 텍스처를 눌러주면 이렇게 하늘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름이 잘 보이지 않으니 다른 이미지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HDRI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스페큘러 재질이 하늘을 이렇게 반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얘를 이렇게 줌해서 딱 이렇게 반사가 되게 지평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은 이렇게 약간 굴곡이 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옥테인에서 일일이 다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눈속임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메터리얼 세팅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우선 범프부터 눌러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화살표를 누르고 노이즈를 누르면 약간 이렇게 왜곡된 느낌이 나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이미지를 토대로 받는 빛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눌러서 들어가면 여러가지 노이즈의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웨이비 터뷸런스 옵션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약간 깨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죠. 요것은 옥테인 세팅,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세팅에 들어가서 디바이스 C4D 쉐이더, 여기서 렌더 사이즈를 약 2048 정도로 올려주고 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옥테인 렌더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물이 되었어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처가 들어간 텍스처 태그가 나오죠. 여기서 타일 UV가 있는데 이거를 뭐 3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이 메터리얼을 이 플레인 안에서 세 번 반복한 거예요. 가로 세로 3번씩.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약간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약간 노을진 곳에 바다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뭐 하늘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만 좀 디테일하게 만져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바다 그리고 노을, 이 하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하늘은 실제 하늘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 바다는 기본적인 옥테인 스페큘러 재질을 놓고 여기에다가 범프를 체크를 해서 노이즈를 넣어서 왜곡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토대로 얘를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시면 반영이 되어서 이 바다의 표면을 디테일하게 손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노이즈 안에 들어가서 바다 움직이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를 기반으로 이 바다의 생김새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줘서 얘가 움직이게 만들면 얘도 같이 움직여지겠죠. 우리는 이걸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뭐 1이나 3 이렇게 바꿔줍니다. 저는 1로 할게요. 그런데 이걸 1로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1로 설정을 하고 무브먼트나 뭐 다른 값에다가 키프레임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1로 설정을 하고 무브먼트에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0프레임에서는 0, 90프레임에서는 뭐 50 이렇게 하면 얘가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이제 매 프레임마다 얘가 움직이면서 바다가 움직이는 걸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살짝씩 렉이 먹기 때문에 제가 렌더링을 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고 오니까 렌더링이 다 되어 있네요.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물이 좀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빨라서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실제 바다는 굉장히 약간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뭐 무브먼트를 지금 제가 0에서 50으로 옮겼는데 요거를 뭐 30까지만 올린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0.5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움직여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맞는 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만들고 이제 나중에 뭐 여기에다가 뭐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 입맛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신 구성을 하시면은 보다 멋진 신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뭐 산을 만든다든지. 네,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아주 간단하게만 배치를 해봤는데 뭐 이제 여러가지 옥테인에 보시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런 태그만 눌러봐도 옵션이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시네마포디 기본 기능과 엮여서 여러분들만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옥테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어떻게 하냐를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씬을 만드셨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셨으면 옥테인 세팅, 아까 그 세팅을 눌러서 커널로 들어갑니다. 아까는 세팅에서 뭐 C4D 쉐이더 여기를 만졌었죠. 커널에서 맥스 샘플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스탠다드 렌더러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픽셀을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했지만 얘는 GPU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씬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점점 노이즈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렌더링을 해요. 그래서 이 맥스 샘플이 높을수록 노이즈가 덜 끼는 거죠. 예를 들어 맥스 샘플이 지금 4로 극단적으로 내려와서 4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렌더링이 끝나는데 맥스 샘플을 256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노이즈가 정말 C4D 옥테인에서 큰 적이기 때문에 이 맥스 샘플 값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여러가지 값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렌더링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렌더 세팅을 이걸 누르면 렌더 세팅이죠. 눌러서 들어가고 렌더러를 지금 옥테인을 켰지만 스탠다드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옥테인 렌더러로 바꿔주고 뭐 렌더링 해상도를 눌러주고 렌더 지역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만 잡혀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하셨다면 all 프레임으로 바꿔서 이렇게 90프레임을 렌더를 할 수 있게 바꿔주고요. 세이브해서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하고 포맷을 뭐 JPG, PNG 아니면 TIFF로 하셔도 상관없고 이제 마음에 드는 포맷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제 뭐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경로만 지정을 해주고 샘플 지정해줬으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렌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픽처 뷰어가 뜨면서 한 장 한 장 렌더링을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옥테인 렌더러로 바다, 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제가 이걸 찍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쁘더라도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부담 가지 않게 저도 부담 가지 않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C4D 옥테인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튜토리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조금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좀 체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좋은 강의를 만들도록 해볼게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에 빛을 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시네마4D 첫 튜토리얼 러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